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고서 다들 흥분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걷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만 봐도 우리 증시 이대로면 쭉쭉 뻗어가겠구나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구글의 효과가 닿으면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증시를 이끌어주나 싶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오후에 들어서자마자 힘이 쭉 빠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죠.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상황. 오후장 들어서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힘이 빠지는 우리 시장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종목들 저희가 상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밀리는 만큼 종목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랭킹쇼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열려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종목 진단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에 바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을 새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매수 문의와 또 섹터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상세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 댓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가자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김주영 님도 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미안해요 님의 이 한마디에 다들 이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도 전가 후약인가요? 왜 이러지요? 하셨는데 정말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하필 왜 랭킹쇼 이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고식님이 또 창호영님, 수주앵커님 당황, 하필 개편하고 장이 덜덜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희 마음을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랭킹쇼 효과 가자라고 남겨주신 만큼 랭킹쇼 효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길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숫자들을 좀 나열을 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선물 지수 이야기와 함께 같이 남겨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주피터님 BHI 종목 진단을 바로 올려주셨죠. 고고식님과 다른 강사님까지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개편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건바니의 비루토스2 부제 토마토TV의 개국 23주년 기념으로 특별 음악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네. QR코드를 띄워주시죠. QR코드 바로 나오나요? 네, PD님 준비되시면 바로 띄워주시고요. QR코드를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QR코드 찍고 여러분 카메라 켜고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음악회 티켓을 전해드릴게요. 네. 11월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오후 7시 반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려 10분에게 각 2장씩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 마감은 6시까지, 오늘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들을 좀 찾아볼게요. 자 진단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장에 아주 강했던 네. ISC 저는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또 있네요. HPSP와 함께 반도체, AI 반도체의 배경이 되는 전력 설비죠. 산일전기까지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진단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주피터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BHI입니다. 매수가는 47,2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모아가도 될까요? 종목 분석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또한 김문희 님도 BHI 꼭 상담해주세요. 라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BHI도 조금 더 모아가도 될지,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밀려나고 있는 만큼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지, 전문가님, BHI 지금 더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 BHI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가 좀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요. 시장이 워낙 정강후약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그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튀르키예 대통령이 튀르키예 갔죠. 거기서 뭐 원전도 협력할 수 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좀 MOU가 체결이 된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BHI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올랐네요. 이거 BHI 올해 제가 봄에 막 TV 방송에서 얘기해드리고 막 그랬을 때 추천해드리고 그랬을 때 올해 그리고 작년 뭐 이때 되게 많이 추천해드렸었는데 그때 10,000원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0,000원이나 올라왔습니다. 40,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시가총액은 그렇게 만만한 시가총액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하지만 지금 이 BHI 같은 경우는 저 수주 잔량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 갖고는 튀르키예도 있고 또 뭐 이집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BHI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뭐 추가로 좀 매수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일단 뭐 5% 정도 매수하셨으면 지금 일단 이게 보시면요. 기술적으로는 22평선이 완전히 꺾여 내려오고 지금 122평선까지 하향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탈했으면 바로 좀 이렇게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 좀 더 밀릴 자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아가시는 건 좋아요. 모아가시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자, 이 정도 가격대 지금 가격대하고 조금 가격 차이는 있죠. 한 34,000원 아래 뭐 3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 구간까지 주가가 좀 밀리게 되면 여기 전저점이 있죠. 전저점이 있습니다. 전저점이 있고 또 이 242평선이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겹치는 자리는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 BHI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좋은데 현재 자리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현재 자리에서는 하지 마시고 한 35,000원 근처 정도 요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해갖고 뭐 조금 길게 들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이 BHI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매수한 가격대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BHI였습니다. 일단은 그 손실 보지 않고 나올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한번 기억해 주시죠.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 BHI 도와드렸습니다. 네. 원전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AI 밸류체인이 다시 한번 힘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종목 진단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아니 보니까 반도체가 눈에 좀 많이 띕니다. 맞아요. 오늘 또 네. 반도체가 장 초반만 해도 기대감에 들떴었는데 그렇죠. 힘이 빠르게 빠지면서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YC 눈에 띄고 HPSP 벌써 두 번째 보이네요. 이와 함께 한미 반도체도 확실히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네, 또 이렇게 힘내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네.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면 바로 또 저희가 잠시만요. 슈팅스타님께서 속상하셨나 봐요. 삼바 뭐 하냐 이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이게 헛웃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삼성 에피솔딩스가 이틀째 지금 좀 많이 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시총 상위에서 이 활약을 못 해주면 코스피가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영재님께서는 주식을 접을란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실망스럽고 뭐 분노가 올라오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침착하게 접근을 해야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 전략을 잘 세워놔야 손실을 덜 하고 앞으로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네, 맞아요. 단단히 잡자고요. 네, 오히려 지금을 또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매수의 네. 기회로 또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힘을 드리기 위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예. 네, 이번에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 미안해요 님이 남겨주셨어요. ISC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73,5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ISC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현재 또 수익 중이시고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ISC예요. 오늘 113,500원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예. ISC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투자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이 ISC는 그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뭐 한번 납품하고 난 다음에 뭐 그걸 계속 쓴다라면 그쪽에 또 납품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테니까. 근데 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히 뭐 AI 반도체 쪽, 요런 쪽 테스트 소켓을 주로 하는데 지금 구글이 TPU를 통해서 제미나이 3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AI 반도체도 조금 다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쪽이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우리 그런 거 있죠. HBM 있죠. 이것도 조금 이게 더 큰 얘기긴 한데요. HBM4 그 이후로는 아마 이 메모리 반도체에도 비메모리 AI 연산 반도체 요런 게 조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헤게모니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큰 반도체 이 지각 변동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뭐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 입지를 가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지금 반도체 쪽이 우리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AI 반도체 쪽 이런 쪽들도 계속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아요. 사실 이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에서는 트럼프한테 그 수출 통제 좀 계속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쓸 것도 없어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되고 그럴 요인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ISC 같은 경우는 조금 일봉을 보게 되면요, 다 뚫었죠. 다 뚫었는데 요걸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여기에 찍은 자리가 있죠. 자, 2023년도에 여기 거래 굉장히 많이 터졌죠. 지금보다 거래가 훨씬 많이 터졌습니다. 그때 찍은 고가가 11만 6,900원이에요. 자, 지금 뭐 오늘 이게 장중에 11만 3,500원을 찍었네요. 이게 여기에 있던 물량들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밀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밀릴 수 있고, 자, 이게, 이걸 완전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늘 뭐 오후장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정도에는 여기 찍은 자리 있죠. 11만 6,900원. 내일 정도에는 이거 돌파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밀려서 좀 조정으로 가서 또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저라면 오늘 한 11만 원 이상 정도 그쯤에서는 뭐 절반 정도는 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은 좀 밀려버린 상황이니까 오후장에 조금만 더 보세요. 조금만 더 보고 일단 뭐 한 11만 5천 원 이상만 갖다 놓으면 내일 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고 요거는 뭐 일단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근처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요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내년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이거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생각하셔갖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나는 내년 이후까지도 볼 수 있다. 뭐 자금도 여유 있는 자금이고 나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일단 뭐 조금 잔파도 왔다 갔다 하는 잔파도 꼭 무시하고 들고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전고점 요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성향에 따라서 일단
오늘 10만 5천 원 이상으로 갖다 놓으면 좀 보유해 보시고요. 그 아래에서 끝나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그 10만 5천 원 아래 뭐 그쪽에서 끝나면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 판단을 성향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자, 저라면 이쪽에서 조금 했을 것 같고 일단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갈 거고요. 자, 요거는 꼭 또 그런 게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있잖아요. 이런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나면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10만 원 넘겼다가 다시 10만 원 아래로 이렇게 밀려서 또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본다라면 지금 오늘은 가격대가 마디 가격대였으니까 일단 한번 오전에 끊어줬으면 좋았는데 못하셨으니까 일단 조금 지켜보세요. 그리고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끝나면 일단 보유해 보시고 그 아래에서 끝나면 절반 정도 차익하고 그건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대표 종목 ISC를 돌아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실 오늘 내려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들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원 ENC입니다. 사실 상단 페이지 결정난 종목이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11% 급락 중인 모습이고요. 오히려 그 위아래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인적 분할되고 어제부터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에피스 홀딩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어제만 해도 좀 버티나 싶었죠.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게 되면서 이쪽 200만 원 목표가도 나왔지만 오늘장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락입니다. 10%가 떨어지면서 현재 160만 원이 간당간당하고요. 삼성에피스 홀딩스 어제에 이어서 정말 급락입니다. 무려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현재는 35만 8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사실 지주사들이 오장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한진칼도 좋았습니다만 오늘 곧바로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7.81% 도로 또 밀리고요. 10만 400원, 10만 원을 간신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이죠. HD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7.95% 내려오면서 19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마린솔루션 이쪽이 왜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 지금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좀 크게 하락하고는 있지만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들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60일평선 이탈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62평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좀 더 빠지고 좀 덜 빠지고 그 차이지 일단 뭐 지금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다 조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 조선주들 조정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조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상장했을 때 뭐 9만 원대, 9만 9천 원 작년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까지 좀 밀렸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2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조선주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뭐 이렇게 또 재료가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일단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 진짜 반드시 필요한 게 조선 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대만한테는 우리나라 3,500억 불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스카가 1,500불이고 나머지 2,000억 불 이 정도 수준인데 대만한테는 4,000억 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대만 같은 경우는 뚜렷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게 세게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재료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크게 조정을 받은 겁니다. 자, 지금은 이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5만 7천 원까지 갔었네요. 그랬다가 지금 19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20%도 훨씬 넘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자, 대형주가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좀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18만 원이란 가격 있죠. 242평선하고 그다음 전저점 여기 거래된 자리가 있는 여기서도 찍었죠. 그 정도는 일단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야 됩니다. 쫓아가면서 팔기에는 좀 너무 늦었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 좀 보유하시고 또 마스카 프로젝트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보유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또 진단을 하는 사이에 유튜브 댓글창에는 네. 또 고고식님이 마린솔루션은 MSCI 편입 종목인데 하락이네 라고 남겨주셨고 그래요. 이슈가 네. 호재가 있어도 반영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네. 이영재님은 창우형 얼굴 보고 참는다. 계정만 그래요? 보면 열불남이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왜요? 네? 열불나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네. 왜 당황하죠? 네. 저는 정면만은 이제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네. 계좌 잔고 안 보는 센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요. 사실 말은 쉽거든요. 아니 뭐 어려운 시절에는 착 덮어놓고 안 본다 하지만 실제로 안 볼 수가 없죠.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보게 됩니다. 맞아요. 특히 예를 들어 지수가 좀 내려가고 특정 종목이 내려간 걸 눈에 보고 있으면 내 것도 내려가고 있나? 이거 안 보기가 정말 어려워지죠. 맞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저는 까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보고 그냥 모르겠다? 네. 그냥 잠깐 약간 걸어가다가 슬쩍 보고 그냥 꺼버리고. 네.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네. 슬쩍 보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잔상에 깊게 남거든요. 자, 네. 그리고 행투가이드님, 왜요? 제 얼굴 보니까 열불이 나셨나요? 자, 그리고 희망님이 시장 좀 정신 차리라고 아이콘 좀 날려달라는 고고식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희망, 인내, 행복님을 보고 저희도 희망과 인내를 갖고 행복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네, QR코드. 지금 바로 여기 제가 손짓하고 있는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가릴게요. 네, 저희가 개편 이벤트로 오늘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건바니의 비루투소2 이번에 토마토TV의 개국 23주년 기념으로 특별 음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음악회입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명에게 각 2장씩 증정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까지 신청이 마지막입니다.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려 보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진단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와, 그중에서 이거 무슨 일이에요? 3명이 벌써 한 종목으로 집중해 주셨습니다. 자, 에이징랜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이징랜드를 보면요. 네. 박찬원님께서는 33,000원입니다. 10%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나의 여리쇼님께서 31,000원인데 이분도 역시 손실입니다. 비중 10%고요. 힘내라 이응징랜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는데 34,000원.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모두 손실이네요. 10% 비중입니다. 에이징랜드는 사실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올랐을 때 딱히 오른 것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구글 제미나이 때문에 AI 버블 논란이 조금 완화되면서 오늘은 네. 35,000원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또 윗골이 길게 달고 현재는 27,000원 선까지 밀려났거든요. 이거 헷갈립니다. 네, 조금 수익 볼 수 있나 했는데 결국에는 또 다시 이렇게 밀려나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 에이징랜드는 현재 대응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에이징랜드는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잘 돼야
좋은 기업이죠. 자,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인데,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쪽 테슬라 쪽에서도 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대항마들도 속속 생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TSMC 하나 갖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좀 많이 이렇게 향후에는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제일 아픈 부분이 파운드리 부분인데요. 계속 적자니까 이 부분이 내년까지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내후년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에이징랜드 같은 종목들도 조금 그렇게 긴 관점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짧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하시려면요. 실적을 좀 보셔야 돼요. 실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실적이 이런 상태잖아요. 작년에 매출 941억에 영업이익 170억 적자. 자, 올해 같은 경우도 1, 2분기 합쳐갖고 매출액 한 300억 정도 조금 넘겠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또 이렇게 계속 적자고 제가 지금 이 HTS에서는 안 나와서 다트에 가갖고 지금 방금 다트를 좀 열어봤거든요.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은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3분기 누적 매출이 작년에 47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4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까지 76억 적자였는데 지금 올해 3분기까지 176억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적 좋고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이 실적 안 좋고 적자 나고 이런 기업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 자, 요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도 변동성 되게 큰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요거 주봉을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주봉 조금 더 키워놓고 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자, 쭉 밀었다가 지금 여기 22,050원이 저점입니다. 여기서 저점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저점 찍고 조금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은 현재 주봉상 보게 되면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 근처 정도에는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반등 시도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확 되면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 달하면 일단 올라와도 이게 다른 종목들 다 막 올라올 때 이렇게 고생시킨 이유도 그런 겁니다. 실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반등 나오면 그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끊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다라면 한 32,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32,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거기가 여기잖아요. 자, 여기서도 물린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서 물린 사람도 조금 밀렸다가 올라오나 싶으면 또 밀리고 올라오나 싶으면 또 밀리고 올라오나 싶으면 또 밀리고 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내가 본전만 오면 내가 팔고 만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1,000원대 후반 32,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살펴드렸습니다. 무려 3분이 이 종목을 신청해 주셨죠. 일단 반등이 나오는 시기를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에이징랜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징랜드 진단하는 사이에도 네. 또 계속해서 상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네. 역시나 또 이렇게 창호 앵커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호 앵커님 보면 기분 좋아지긴 합니다라고 네. 지나간다님이 남겨주셨고 그래요. 또 이번에서 희망 있는 행복님은 저 근무라서 힘들어요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아니 희망님이 딱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힘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기운 내실 수 있게 저희가 긍정의 에너지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받고 네. 계십니까? 자, 그리고 희망인내행복님께서 이 찌글찌글 장사에 힘내야죠라고 김봉만 전문가님의 아주 유행어를 같이 보내주셨고요. 네. 니트로님, 유쾌하신 창호님 감사합니다. 주식과 거리두기를 하고프다고요. 그래도 토마토 증권은 봐야 하는 현실이 우프다는 이야기. 물론 지금은 우픈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전문가분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힘든 장이거든요. 이럴 때를 잘 견뎌내야 앞으로 다시 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 때 제대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또 네. 이렇게 내려가야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리지아 님도 안녕하세요. 창호수 네. 앵커님 늦게 왔네요. 아이고, 라고 남겨주셨어요. 프리지아님 반갑습니다. 네. 하리보 균이님은 우리나라 네. 주식 끝난 느낌이네요. 요즘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네. 잠깐만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균이님 지금이 매수의 기회. 잠깐 이런 말 한 번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공포감을 느낀다. 보통은 그때가 거의 다 왔을 때가 맞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LIJ 넥스원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네, 오승님이 남겨주셨는데 매수가는 41만 3천 원에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연말까지 45만 원 목표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LIJ 넥스원 또 52주 신고가는 40만 1,500원 선까지 올랐었는데 현재는 38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또 방산 섹터 이제 우크라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글로벌 방위비는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LIG 넥스원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자, LIG 넥슨도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우리 그 토마토 TV에 그 창호 앵커님하고 같이 찍었던 방송이 있어요. 그 벌거벗은 종목사라고. 거기에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LIG 넥슨 두 종목을 제가 했거든요. 1시간 동안 그 종목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LIG 넥슨 제가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릴 때는 이게 9만 원대였었고요. 벌거벗은 종목사 찍을 때도 한 10만 원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굉장히 막 급등을 하고 난리를 치길래 그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LIG 넥슨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를 했거든요.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그 이유는 너무 올랐기 때문이에요.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남들이 많이 얘기할 때 아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할 때도 41만 원 정도였으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을 때였을 거예요. 자,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관심 없을 때, 그럴 때 찾아서 선침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법니다. 자, 일단 매수가 자체가 조금 더 전에 매수하셨으면 훨씬 여유롭고 기분 좋은 그런 상태였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일 모레 내일 모레까지 얘기해라. 할 거냐 말 거냐 종전. 이게 트럼프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최종안에 수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합의가 되게 되면 원래는 큰 영향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쪽에 이 LIG 넥슨에 제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영향이 없어야 정상인데 심리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방산주들이 되게 지금 좀 못난이 짓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LIG 넥슨 같은 경우는요. 실적 부분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부터 그 이라크의 천궁2 이런 것들 수출한 거 있죠. 그런 것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이 훨씬 좋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내년까지 그냥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연말까지
45만 원 갈 수 있냐 그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변동성 나올 수 있고요. 일단 뭐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저는 또다시 반등이 있다라고 보니까 첫 번째 걸리는 자리는 이 자리가 될 겁니다. 한 43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걸릴 거예요. 한번 변동성이 있다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걸리고 뭐 그게 돌파가 되면 갭 메꾸는 수준 그 가격은 한 46만 원 근처 정도 되겠네요. 자, 뭐 연말까지 일단 이 46만 원 근처 정도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등 나오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님처럼 연말까지 얼마 가겠냐 이거는 저보고 점을 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그래요. 자, 움직이는 모습 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빠질 수 있겠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거기서 거래량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반등 나오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는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좀 연말까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보유하고 있다 보면 뭐 한 46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좀 더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상승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우선주와 함께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에서 이번에 해제가 되고 투자 주의 종목으로 다시 한번 지정된다는 공시가 전해졌습니다. 중고차 신사업에 대한 성과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삼양바이오팜도 인적 분화로 재상장한 오늘 이틀째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선일고속도 서울 고속터미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5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이어서 대성산업도 오후 1시 부근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현재 13.71%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한 진단을 들어볼게요.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올라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오늘 상한가를 쳤네요. 근데 왜 상한가를 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보지도 않는 종목이고 지금 그냥 딱 지금 처음 들은 얘기예요. 상한가 갔다라는 얘기도. 그러고 난다 보니까 상한가가 있는데 전략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지금 매수 주문을 넣어도 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체결이 된다라면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된다라면 상한가가 무너지면서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뭐 그런 부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냥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정도에도 오늘 뭐 상한가에서 꼼짝 안 하고 있네요. 꼼짝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11시 부분에서 상한가를 치고 지금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사자 주문 넣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체결 들어오면 그게 물리면서 체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죠. 자,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전략이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기도 그래요. 잘 보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고 있다가 이 매도 물량 막 나와서 상한가의 물량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 남들보다 먼저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끝난다라면 좀 보유하시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여기 전고점 근처 정도, 내일 상한가면 전고점 근처 정도가 되겠네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전략이에요. 마찬가지 전략이고 뭐 이 가격을 돌파 못하고 내일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 일단 한번 팔아야 되겠죠. 근데 내일 또다시 상한가를 말아놓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지키고 있으면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거고 잘 보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뚜렷한 전략이 없는 종목이니까요. 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었습니다. 지난 한 9월쯤이었죠. 이 자회사 합병 소식, 지배구조 개선 이런 기대감 타고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참 이 시장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오후장의 전략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음선 나온 게 둘, 넷, 6개째네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급등 출발했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후장에는 조금 아래 꼬리를 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좀 위에 갖다 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이게 좀 개선이 돼 줘야 돼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지금 현물 시장에서 또 매도를 하죠. 요게 아침에는 한 1,500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1,000억 이상 매수했었는데 1,600억 정도 매도로 바뀌었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던 거기에 대한 조금 조정 매물 소화 구간 그냥 좀 곱게 표현하면 매물 소화 구간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20선하고 60선 사이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장세인데 박스권이 너무 넓습니다. 여기서 한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쪽으로든 돌파가 되겠죠.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돌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 지금 조금만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시장은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12월 중순쯤에 있죠. 그리고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12월 중순이에요. 자,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11일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외국인들 지수가 올라오는 그런 구간에서 매도를 많이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고생을 좀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갔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들은 또 지금 웃고 있을 것 같은데, 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만기 전주까지는 다음 주까지죠.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거고 만기주가 되게 되면 조금 시장은 안정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만기 전후에 갖고는 또 괜찮은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투자는 쫓아가서 사면요 물립니다. 오늘도 쫓아가서 샀으면 물렸고요. 또 쫓아가서 팔면 또 거기가 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오후장은 좀 더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의 반등을 기다려보면서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쫓아가면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점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이 또 오후장의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략 말씀해주시는 사이에도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활발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네. 또 이렇게 앞으로 희망 있는 행보님이 전문가님도 이야기하네요 라고 또 저희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네. 제가 눈길이 싹 갔던 한마디가 있거든요. 뭘까요? 행투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1000일 동안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전 재산을 거기를 올인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1000일 고속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래요. 이제 이승환의 1000일 동안을 이해하고 계시는 예. 또. 아니 근데 이게 1000일 고속이 네. 5연상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니까 1000일 동안 얘기가 또 내일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어제 랭킹쇼에서 1000일 고속에 대한 저희가 진단도 같이 들어봤잖아요. 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기분 좋은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토마토 네.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를 연결해서 지금부터 종목들을 좀 찾아볼게요. 자, 유튜브 좀 슬쩍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이 약간 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전화도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325-8200입니다. 전화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요.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죠? 신규 매수 문의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진단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민정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1,422원에 9% 비중입니다. 잘못 산 걸까요? 아하.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일단 고점에서 사셔서 혹시 내가 매매를 잘못했나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또 엔젤 로보틱스 로봇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또 약간 밀려나면서 맞습니다. 나는 수익을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엔젤 로보틱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로봇주들이 SPG를 필두로 해서 지금 액추에이터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저번 주부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로봇주들이 반응이 나오는 모습은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9월달, 10월달 이 AI 반도체 수혜주로서 충분히 또 이 AI의 영역에서 같이 수혜가 나왔었던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젠슨항 CEO가 한국에 방한을 했었고, 깐부회동 이후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 AI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PG를 포함을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PNS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로봇주들은 순환매가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악재로 있었던 게 AI 버블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간밤에 미증시에서 AI 버블 논란이 어느 정도는 또 완화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약간의 또 매도세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이 매도세로 전환된 모습이 저는 슬슬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을 다 매도하고서 어느 정도는 또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분기점이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뭐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이 매도를 어느 정도는 다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번 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반등의 이 선봉 주자는 반도체 쪽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또 상승 나왔다가 약간은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가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가 중심을 잡고 가는 가운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유니버스의 수혜주로서 휴머노이드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미 SPG 같은 이런 종목들 놓쳤는데 지금 또 이 살 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에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아쉬운 이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엔젤 로보틱스를 아마 요 정도 구간에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로봇주가 순환매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 로봇주 한번 후발주를 접근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강세가 나왔었던 쪽은 명확하게 이제 액추에이터 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 이쪽 위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맞았던 거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액추에이터 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LG 향으로 수혜를 받는 쪽이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순환매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장주로 움직이지는 않았고, 대장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승이 잘 나오다가 약간은 윗꼬리를 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젤 로보틱스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윗꼬리가
약간은 차익 실현이 또 살짝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61선 근처 구간을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순환을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로봇주들은 지금 여전히 접근을 노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로봇주들도 결국에는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부 집중돼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현재 로봇주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구간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이상 어느 정도 만약에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의 움직임과 비슷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 정도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로봇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대장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엔젤 로보틱스는 61선 구간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 원 초반대, 로봇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기는 할 테지만 엔젤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2등도 아니고 한 3등, 4등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위치에 있는 이상 반등 나오는 구간에 정리해서 접근을 하려면 조금 더 이제 대장주 쪽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였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의견, 사실 로봇주들이 너무나 많죠. 이 중에서 투자를 하려면 대장주 성격, 대표 종목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지라인 체크한 뒤에도 매수가 부근 오면은 비중 축소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김영일 전문가님이 진단을 해주시는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매수 문의 또 앞으로 진단에 대해서도 남겨주고 네. 계시는데 여기서 또 눈길을 이거 기가 막히게 제가 도사가 돼버렸네요. 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포 얘기 나오고 무섭다는 이야기 나오면 그때가 매수라고요. 그 말 하고 나서 바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네요. 이거 얻어 걸렸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하나 잡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평가님께서는 네. 창호행 매수 타임 너무 기가 막히네. 행투님께서도 창호런 버핏이 맞았다고 열불나는 공포의 도사. 열불나는 공포라고 하니까 더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사이에도 네. 네이버에 대해서 진단을 부탁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쵸. 두나무 합병 내용 때문에 하락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합병 비율인지 세론인지 왜 빠지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럼 저희가 빠르게 진단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까요? 자, 이번 종목은 정말 아마 이 종목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을 때 이 종목 계속 가거든요. 맞아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요즘에 자주 언급됩니다.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네, 난세영웅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야, 이름부터가 영웅이네요. 매수가가 무려 5만 원입니다. 비중도 20%이신데 네. 로켓 헬스케어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로켓 헬스케어가 국내 임상 허가를 획득하면서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와, AI 재생 플랫폼, 장기 재생 플랫폼의 전문 기업이죠. 정말 이름 그대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난세 영웅님께서 정말 영웅 같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데요. 로켓 헬스케어,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할까요? 네, 일단은 뭐 로켓 헬스케어 이름에 걸맞게 또 이제 주가가 로켓 쏘고 있죠.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또 이제 의료용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이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이 병에 어느 정도 절단을 막는 기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임상을 또 승인을 받고서 진행을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또 발현이 되면서 상당히 또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에 대한 공포감을 다들 아시겠지만 당뇨병이 너무나도 이제 심해졌을 때 또 절단까지 가는 그러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켓 헬스케어가 3D 바이오 프린팅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미세 방지 조직을 위해서 상처 치료를 한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이에 따라서 효능을 또 상당히 잘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로키트 헬스케어가 또 이제 시장을 잘 노리고 가는 것이 가장 또 이제 당뇨가 심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가장 또 이제 시장이 당뇨 시장이 큰 쪽이 또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 시장은 또 진출을 하기 위한 IP 그리고 이제 또 법적 기반을 확보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그 기대감에 따라서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키트 헬스케어가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또 이제 성장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를 뚫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로키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온코크로스, 뭐 그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등등 해가지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의료용 AI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AI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를 확실하게 이 중심으로 잡고서 여전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로키트 헬스케어를 포함을 해서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로키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가 수준에서는 점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죠. 비중도 이제 어느 정도는 20% 정도면 많이 이제 들어가 계신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로키트 헬스케어의 임상이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이 중국 진출권에 대해서 실적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로키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병 환자의 절단에 대한 치료 기술 임상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상업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은 임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가 찍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키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절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향후에 숫자가 찍히고 임상에 대한 효능 확인은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물론 지금 워낙에 의료용 AI 쪽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양호하고 로키트 헬스케어도 추세를 여전히 타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앞으로의 숫자가 또 찍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이 차분하게 흐름을 좀 지켜보셨다가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깨지는 구간이 6만 원 초반대 구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점차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씩 비중을 차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너무나도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추세가 깨지는 선인 6만 원 초반대를 이제 또 수익 라인으로, 차익 실현 라인으로 정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구간은 2만 원에 있는 종목이 이미 뭐 300% 거의 40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인 만큼 차분하게 차근차근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로키트 헬스케어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섹터 기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오늘장 바깥 날씨처럼 다소 흐린 쪽이 있습니다. 소재와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다소 흐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산업재에서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 3가지, IT에서는 2가지가 나오면서 이쪽은 막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주목이 되는 건 경기 소비재입니다. 무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10개 가까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쪽은 아주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오늘 눈에 띕니다. 현대차가 먼저 하나 나와 있는데요. IM증권의 리포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를 대폭 올렸죠. 일단 미국 믹스 개선을 주목했습니다. 미국 쪽에 판매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봤고요. 거기다가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거기다가 스마트카까지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상승 여력은 무려 32%가 남아있다는 사실. 목표 주가는요. 종전에 28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HL 만도까지 있습니다. 흥국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앞서 살펴드렸던 이 현대차 그룹과 함께 간다는 거죠. 북미 성장세를 주목해 줬습니다. 샤시로 대표되는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스마트 샤시의 견조한 상승,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관세 환급, 생산 측면에서 비용 효율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목표가 상향이 나왔죠. 4만 5천 원부터 5만 4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부진한 쪽입니다. 화장품주 코스맥스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인데요. 3분기 수익성 부진에 따른 단기 고통, 시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진한 모습, 그리고 글로벌 고객 다변화로 중장기로는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단을 모두 다 논하긴 했지만 단기 고통의 포인트를 조금 더 두게 된 거죠. 목표가는 내리게 됐습니다. 종전 목표가 28만 8천 원부터 23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 중에 한 종목을 살펴드리도록 하죠. 역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 현대차입니다. 목표 주가가 30만 원을 넘기게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동안 사실 현대차 30만 원 뚫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통곡의 벽이었거든요. 34만 원 이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 현대차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순환매가 한 차례 강력하게 나오고 나서 약간의 이제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아무래도 이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관세가 인하 땅땅땅 되고 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최근에 잘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니까 같이 조정이 나오는 단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현대차에 대해서 최근 리포트들을 살펴보게 되면 관세가 15%가 이제 일괄적으로 뭐 다른 국가들도 동일하게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환율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사실 이 환율이 높게 진행이 되는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이제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10원 올라가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연간 약 2,500억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이 환율 같은 경우에 1,400원대가 눈 요mol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관세 비용을 절반 이상 상승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나왔었던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매출은 굉장히 또 이제 크게 올라갔거든요. 매출은 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약간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관세에 대한 비용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4분기부터 지금 실적이 증대되는 것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4분기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 실적 증대를 현재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좀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잠시 화면이 좀 내려갔는데 요거 다시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 자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최근에 차량이 또 잘 팔리고 있는 게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2030년까지 계속해서 늘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늘리고, 이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주요 캐시카우로 잡고 가겠다라는 이러한 전략도 현재 잡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최근에 로봇 컨설팅 사업부를 또 신설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 제조 공정에 로봇을 투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고정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가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됐었던 관세가 15%로 또 잘 인하가 됐고,
현재 현대차의 전체적인 전략의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내년까지 해가지고 추가적인 실적 성장은 여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순환매가 한 차례 돌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또 반등 그림을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현대차는 다시 한번 30만 원 돌파 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차는 저가 매수만 잘 준비를 하면 되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차는 또 3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구간이 오면은 또 매력 있게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자,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뭔가를 안내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거 그 유튜브에 영어 뒤에 자꾸 나오고 이거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또 이렇게 친절한 오.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저도 또, 몰랐는데. 네, 한참 또 드라마 얘기가 지나갔어요. 네. 모범택시를 또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다. 오, 김 부장도 재밌다. 이재훈 씨 나오는 그거 맞죠? 모범택시.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 부장은 그 류승룡 씨 나오는 거. 맞아요. 맞죠? 저 보지는 않는데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면 이제 그 영상 쇼츠 같은 거 그런 걸로 가끔 봐가지고 제대로 근데 길게 투입해서 드라마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네. 드라마도 재밌긴 한데 일단 네. 저희 랭킹쇼도 또 끝까지 재밌게 드라마처럼 봐주시면 그럼요. 좋잖아요. 1시간 반이니까 드라마 또는 영화 그 사이네요. 맞아요. 게다가 지금 증시 투자하시면서 장과 함께 보시면 더 좋아요. 마침 지금 다행입니다. 오늘은 랭킹쇼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상승으로 돌려냈고 네. 코스닥도 조금만 사실 낙폭 더 줄이면요. 상승 전환의 가능성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랭킹쇼 효과가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저희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 아시아 종묘를 매수가가 4,5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럼 몇 년 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네, 아시아 종목가 오늘 급등하긴 했었는데 오늘 3,000원까지 올랐다가 이게 무슨 또 일입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현재는 2,100원 선까지 내려왔어요. 네. 매수가가 4,500원이면 정말 언제 매수하신 거죠? 이거 몇 년 전에 아마도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고심이 예. 엄청 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아시아 종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봐야 될지 김영일 전문가님 아시아 종묘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인해서 오전에 이제 잠깐 떴다가 지금 또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잘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해서는 이제 이 농기계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대동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비료 관련해서 또 이제 이 채소 종자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니까 종자 산업을 주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엮여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단가가 워낙에 또 이제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정리를 이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정리 기회를 조금이라도 줄 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자 산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채소 종자들을 또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건데 지금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산업의 영역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의 흐름을 보더라도 적자 왔다 갔다, 흑자 왔다 갔다, 흑자 폭도 뭐 그렇게 크게 커지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 시장에서 현재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크라 재건 이슈가 지금 시장에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엮였기 때문에 이제 반짝 상승이 나온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할 만한 상승을 기대할 만한 구간이 지금으로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에 대한 어떤 전략보다는 계속해서 해칭에 대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국에는 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최대한 이 아시아 종목에 잡혀있는 손실폭을 해칭을 하고, 그러면서 그 손실폭이 생겨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칭을 했을 때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는 쪽으로 해서 아시아 종목은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코스피 거래대금 탑5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 올라왔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되면서 상승부를 펴냈던 SK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52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됩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2%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9만 9천 원 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뜨거운 감자죠.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최고가를 써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TPU의 최대 수혜주로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이수페타시스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11% 넘는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올라왔는데요. 인적 분할 이후 상장된 지 둘째 날에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18%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은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5만 원 선까지 복귀한 한국전력인데요. 오후장에도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현재 5만 1,100원 선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 탑5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스페타시스가 오늘도 굉장히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가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이 최대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이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MLB 기판을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캐시카우를 또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이 이스페타시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현재 MLB 기판을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재 반도체의 업황이 너무나도 좋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를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생겨났었던 것도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돈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그만큼 지금 AI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뭐 차세대 AI 칩을 만든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블록L이 되겠죠. 블랙L이 뭐 출시가 될 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또 이 기판 인증을 완료를 하면서 먼저 공급을 하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선순환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가지고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스페타시스에 계속해서 지금 발주를 넣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확연하게 이 시장에서 주가로서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워낙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또 이 자체적으로 증설을 했고, 증설을 한 부분이 제대로 또 가동이 되는 게 지금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거든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증설된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더더욱 가팔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예전에 엔비디아 상승 나왔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발현을 시키고 그 기대감에 상회하는 이러한 이제 실적 성장세가 나와주고,
거기에 더해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졌는데 그 기대감보다 또 상회하는 그러한 또 실적 성장세가 나와주고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의 여전한 이제 호황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페타시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저는 신고가까지 또 갈 수 있는 종목이 현재 이스페타시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를 지금 뭐 보유를 하신 분들은 저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눌림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를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살펴드렸습니다. AI 반도체 열풍과 함께 정말 계속 올라온 종목이죠. 올해 내내도 거의 한 6배 정도 주가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또 기록을 써내고 있는 모습, 이스페타시스 이 내용들 같이 감안해 주시죠. 네, 이스페타시스 차트가 나오자마자 창호 네. 앵커님과 저희가 내 거였으면 좋겠다. 정말 내 거 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트가 정말 예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또 실시간 채팅 저희가 살펴볼게요. 네. 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일단 또 코끼리님은 한전 전 이미 정리했는데 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아니 한국전력이 올해처럼 그냥 이렇게 계속 쭉 가는 거는 저는 한 10년 동안 처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채팅창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대단합니다. 5만 전력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왠지 아직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어서 정말 저는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행트가이드님은 와이프가 한전 6만 1,000원까지 들고 간다던데 이렇게 또 그래요? 역시 이야. 여성분들이 제가 보기엔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그 연세 좀 있으신 여성분들이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네. 정말 크게 수익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점점 느끼는 거지만 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크게 베팅 성향 이렇게 가면은 이게 쉽게 돈 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또 투자 전략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수익 극대화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네. 소피아 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것도 어느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 됐네요.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매수 가격부터 챙겨볼 텐데요. 네. 11,000원입니다. 그리고 10% STO 언제쯤 주목받을까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저 때 5월부터 6월 이 정도까지 STO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비슷한 부류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때 고점 찍고 나서 그냥 쭉 빠집니다. 크게 반응이 또 없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한 번쯤 올라가나 싶다가 다시 제자리. 오늘도 7%가 밀립니다.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이거 좀처럼 크게 반응이 안 나오네요. 이거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나요? 일단 STO 같은 경우에는 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작년에 STO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 업황에 이제 전반적으로 STO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은행들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사전 준비 작업은 다 해놨거든요. 준비 작업은 다 해놨고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STO 법제화가 계속해서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어제 잠깐 반응 나왔었던 게 어제 이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또 약간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잠깐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결국에는 이 심사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STO, 이 토큰 증권 제도화에 대한 부분이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추세를 깨버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정부에서 약간 이제 또 현재 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이 관심도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STO는 어찌됐든 통과가 될 수 있는 법안인 건데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더 이제
중심을 잡고서 집중하고 있는 쪽은 뭐 상법 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TO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관심도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요소들이 있죠.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 또 이제 뭐 은행권에서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증권사 쪽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입장으로 인해서 지금 이 법안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뭐 기반은 거의 갖춰진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진척이 더딘 상황이고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시작되면은 바로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뭐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STO로 인해서 수익을 보자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타이밍이 왔을 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STO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투자냐 테마냐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테마 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테마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최근에 이번 달 말에 이제 어제죠. 그래서 이제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슈 보고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STO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땅땅땅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결국에는 이 상승 반전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됐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제 회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가 지지 라인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결국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STO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그림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중요한 부분은 11,000원 구간 딱 매수가 부분이 또 매물대가 너무 두텁습니다.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STO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바로 뚫어내기에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딱 매수가 부근 근처 11,000원 근처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고서 STO가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익폭을 노리셔도 무방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1,000원 근처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STO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타이밍이 왔을 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갤럭시와 머니트리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시간 많이 지났네요. 네. 이쯤에서 오후장 전략 남은 시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오후 시장 낙폭을 빠르게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남은 시간의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중에 반등 잘 나오다가 또 순식간에 윗꼬리를 그리면서 그대로 또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일단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1월 달에 워낙에 역대급으로 또 매도를 했었던 게 외국인들이어서 사실 오늘 정도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저는 위협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제 여러 방송에서 많이 코멘트를 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악재들은 전체적으로 완화되거나 혹은 해소되는 구간이고, 12월 달 시작하면서 연준이 긴축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한번 유동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연기금을 활용을 해서 환율에 개입을 하겠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 환율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그래도 완화되고 호재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주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이 저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명확하게 선별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부터 반등을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저가 잡고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가, 요거를 또 굉장히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늘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힌트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중심주가 반도체로 움직여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전히 또 뭐 로봇주들이라든지 뭐 혹은 뭐 의료용 AI 등등 해가지고 시장에서 중심 잡고 움직이는 쪽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슈퍼사이클로 진행이 되고 있는 AI 반도체, 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유니버스 쪽으로 여전히 우리는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잘 가다가 빠지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저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만 지금으로서는 잘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김용일 전문가님의 오후장 전략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레키쇼도 시간 꽉 채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아직까지 1시간간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의 대응 전략을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쪽에 QR코드 있죠? 요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음악회 초대하는 티켓을 저희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키쇼는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